예, 6월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고요. 7월 기대감으로 스타트가 좋은데요. 7월 흐름들 어떻게 될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테이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한번 저희가 뽑은 거 봐주세요. 네, 상반기 흐름이 사실은 뭐 5, 6월은 고생했지만 이제 상반기만 보면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예측하던 것보다는요. 좋은 상반기인데 하반기에도 소위 상고하고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고민할 것이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할 텐데 경기에 대한 논쟁들이 여전히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하고 있는 GDP 나우 포인트를 보시면은 2분기에도 미국이 이제 GDP 성장이 2.2% 정도 나올 거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2% 성장을 보여줬고요. 2분기에도 2.2%를 성장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아주 정상적인 경로로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어떻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다. 혹은 지금 뭐 PMI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기 산업지수, 체감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서비스업 PMI가 반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럽은 제조 PMI, 서비스업 PMI가 더 하락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반등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계에는 3대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요, 유럽이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조금 동력이 꺼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중국은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반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없겠지만 오히려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금리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신흥국권에 들어가는데 여긴 뭐 선진국의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좀 다른 제일 중요한 미국 같은 경우는 심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럼 과연 주가에 얼마나 녹아 있고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 시장을 이끈 것은 결국에는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VB 사태에 의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AI라고 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는 금리 인상 중단,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게 과연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수급이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마이크론도, TSMC도, 엔비디아도 동일한 의견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AI에 대한 기술 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빅테크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말 그대로 바닥을 찍고 경기가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이 반등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다시 이제 구축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얼마나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말 그대로 지금 AI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효율화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기업, 컴퓨터를 관련돼 가지고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파업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3분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빅테크 중심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돈을 더 잘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반도체 시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첫 3조 달러 시총 돌파했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미국의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AI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미국도 이제 이런 소위 기술주 중심의 쏠림 현상으로 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심으로 오르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우리는 사실 그런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빅테크는 별로 없거든요. 반도체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소위 디커플링 미국이랑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런 걱정도 살짝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스닥보다는 덜 오를 것이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은 최근에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지난 분기 대비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요.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딱 한 가지, 여전히 우리는 추가적인 감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고 수요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공급 사이드에서의 감산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말 그대로 최악은 지났으나 우리가 아직까지 바닥에서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5월부터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통화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 중심의, 환율 중심의 코스피 상승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앞으로는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달러보다 강할 것이냐. 그리고는 정말로 삼성전자의 지금 반등폭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 우리나라 코스피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은 나스닥의 빅테크가 될 것이고 네. 그 빅테크가 투자를 함에 의해 가지고 삼성전자닉스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겠지만 나스닥만큼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고점을 보고 사이클 고점을 보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반기에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가면서 그만한 파괴력과 영향력은 솔직히 사실 따라잡기 어렵지만 반도체 부분은 다음 주자로 거기를 서포팅하는 쪽으로 주목해 볼 만하죠.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우리 수출이랑 무역수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표가 있나요? 잠깐 한번 정리를 있으면 해주시면 여전히 사실 금액으로 많은 거는 뭐 반도체,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인데 이쪽은 여전히 이제 증감률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도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이 많겠죠. 자동차, 전기차 보면 증감률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도 좀 전보다 좀 줄기는 적자폭이 좀 줄긴 줄었다는 거죠, 아량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 거고 그 증감률에서 감소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 얘기도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추정치들은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하죠. 추정치들은 이제 분기로 보면 지난 1분기에는 6천억 흑자였고요. 물론 반도체는 엄청 적자였습니다. 2분기에는 토털리에서 2,250억 정도 흑자를 기대하는데, 예, 사실 증권사마다 편차가 있고요. 한 9천억 보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면, 네, 주식시장에는 또 반도체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네. 오히려 200주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어렵다. 흑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특히 하이닉스 그리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AMD와 함께 우리가 AA 반도체 메모리를 납품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청사진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냐가 조금은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HBM 관련 이슈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도 약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뷰는 환율에 기초해서 우리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실적 이 두 가지의 함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환시장의 동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7월 하반기에 있을 FOMC와 실적 발표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뷰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조정 혹은 신흥국에 대한 매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시계열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7월이 시작됐으니까 하반기에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역시 발군 제일 높고 기대가 높았던 거 2차 전지고요. 다음 제가 머릿속으로 순서를 세운다면 뭐 반도체도 좋았고 조선 뭐 이런 쪽 흐름들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반기 시장 주도 후보군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옴니버스식의 장이 이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옴니버스식 장이 뭐냐 그러면은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잊혀지고
다른 섹터에서도 다시 붐이 일어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옴니버스에 해당하는 섹터가 무엇이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는 CMO, CMO는 이제 바이오의 CMO를 네.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리고는 조선, 아니면은 방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와줄 텐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우상향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순환매가 발생하는 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순환매인데 뭐 시장의 에너지가 약할 때 종목별로 순환매가 막 도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근간으로 한 그런 주도주 섹터에 있는 쪽에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테이버 작가님이 항상 저점 매수에 능하신 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은 매우 무거운 종목들을 네.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무거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지지난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많이 좀 이슈가 있었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주주 LG화학의 지분 매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약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개파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요. 이런 섹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셋업종은 지금 대표적으로 2개 회사만이 좀 트레이드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이고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닥에서는 또 우리가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형주 플레이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셀 만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또 한 기업 말씀해 주실 기업이 있네요. 예. 네, 또 하나는 삼양식품입니다. 네. 네, 최근에 라면 가격 인하 때문에 농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라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삼양식품의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불닭볶음면입니다. 근데 불닭볶음면에 대한 가격 인하 소식은 없었고요. 그리고는 국내 시장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삼양식품의 가장 큰 주 매출원은 수출입니다. 그럼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인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지금 하락한 이유가 노이즈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여지 혹은 우상향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출에 집중해 본다라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오늘 말씀하신 그런 로직은 이제 시장은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제 10% 갭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오늘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내일 이 정도 급등해지면 좋지만 시장은 뭐 그렇지 않은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악재가 진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닌데 그게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이런 악재를 극복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을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삼양식품의 5년 차트, 10년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늘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삼양식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놓는 것도 좋은 하나의 브랜드 투자로서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메리츠금융지주인데요. 네. 아까 이제 CMO 말씀하셨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금융지도로 움직입니다. 두 종목도 여전히 괜찮은 관점인가요, 지금? 네,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흐름들 챙겨봤습니다. 네, 하반기에 기본적으로는 순환매,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다양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뭐 차화정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는 순환매네요. 네, 지금은 수출이 네. 늘어나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섹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 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7월을 시작하면서 하반기 전략,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가운데 대형 셀 업체죠. 그리고 역발상 관점에서 삼양식품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